정신 대축출 사건을 토대로 해서 서인이 이제 난민을 축출하고 서인이 장악하는 이 군사적 정변이 일어나는 정변.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인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익성호도 자기 아버지와 형님이 연루돼 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유배 갔다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형님은 아주 맞아서 죽었습니다. 맞아서. 또 그 다음에 아까 이중환 얘기했죠. 안정복이도 이 사건 때문에 가문이 멸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방금 서인의 주도 세력들이 비난해야지 왜 호남을 얘기했냐? 이 서인의 주도 세력들이 당시 그 조선시대 때는 본을 봅니다. 본.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강산 집사 그러면 이건 고향이 강산이에요. 강주의 강산.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다른 노선을 걸었던 송시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인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자기들이 서인의 세계를 만들었던 이 송시열은 은진 송씨입니다. 은진 여상 송씨. 이 당시 이 서인의 집권 세력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산 깊이 쪽하고 은진, 여산 이렇게 호남에 본관을 둔 정치인들이 이때 서인 쪽에서 장악을 합니다. 장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본관에 둔 사람들을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정치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응거하면서 있을 때 기록을 그렇게 남겨놓은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게 이 서인이 노론과 결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숙종 20년부터 210년간 독점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일제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또 거기에 일제 협력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그 패권 정치가 이루어지냐. 이때 일제 때 이 자기 수요자를 보면은 노론이 56명이고 소론이 7명이고 북인이 2명이고 남인이 전무예요. 그러니까 이 노론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익보다도 권력을 그 다음에 부를 언론을 독점해서 자기 당에 또 개인의 사익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쭉 했던 지금 보수 우위 이렇게 내려온 배경들이 뭐냐? 전부 다 하나의 권력을 사유하고 패권 정치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쪽을 해온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우리 본질, 우리가 정말 아까 말한 지금까지 호남에 이렇게 더 씌워졌던 낙인 찍혔던 내용들은 우리 선조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해서 자기들이 이 나라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영남을 내세워가지고 호남을 비하하게 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조작이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하나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틀린 사람들끼리 문제제기된 게 하나의 이게 덧씌인 건데 그러면 진짜 우리 호남의 정신이 뭐냐 이거죠. 이걸 알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역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하나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뭐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이 생애사는 하나의 공간적 개념에서 보면 공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공간적 단위에서 보면은 되게 생애사를 공간적으로 봅니다. 이걸 이제 공시적 관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렇게 역사를 백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시간을 이렇게
간통해서 보는 걸 통시적 관점이라 보는데, 이 시각이 이제 그 하나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수직과 수평적 이 시각을 융합해 가지고 입체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려면은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보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나온 그 시각, 이분법적 시각이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미 다 그게 폐기 용도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분법적 흑백 논리가 판을 치는 이유는 뭐냐?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그걸 지배 세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 이게 지금까지는 지배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향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현대에 살고 있고, 현대 사는 사람들의 시각은 바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일적으로 하나의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합쳐지는 관점에서, 또는 나누는 게 아니라 융합해서 보는, 통섭적으로 보는, 이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식론과 존재론과 세계관을 갖추는, 이게 전일적 또는 융합적, 마이너적, 미래지향적 이런 시각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사물을 이해할 때 기존의 그냥 관점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넣은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의 시각으로 좀 보자는 거죠. 제가 지금 이 공부를 하게 된 배경이 왜냐면은 제가 부산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부산대학 나왔으니까. 근데 부산에 가가지고 맨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짜 호남 사람들 뒤끝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처음에 그게 처음에 뭔지는 몰랐는데 한 10년 살면서 보니까 우리하고 영남분들하고의 의식이 많이 차이 납니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정적으로 이렇게 살죠. 그래서 처음 만난 분도 그냥 자기 소개 다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 공통이 그렇습니다. 근데 영남분들은 좀 일본 분들하고 가까워요. 자기 속을 이렇게 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저도 몇 번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정말 잘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전혀 낯선 사람처럼 대해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충격받는 거죠. 나는 많이 이렇게 뭐 배려하고 뭘 해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양파고 몇 개 또 속이 또 있구나. 양파고 우리가 이게 너무 뭐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화두를 가지고 35년 동안 계속 도대체 그래 나는 이제 정말 영남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뛰어난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사실은 그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떤 분야의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보면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지금 그동안 서울에 있다가 여기 내려온 지 한 10년 좀 넘어가는데 여기 와서 만나보면은 너무 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싫은 말을 많이 했어요. 주위에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호남 사람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본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 정신이 뭔가를 한번 분석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전남대 계속 강의할 때 제가 그 기숙사에서 한 6년 동안 살면서 계속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호남 정신 정체가 이렇게 돼 있더만요. 4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개방, 개혁, 진취. 그게 뭐냐? 백제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했다.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상개혁. 이게 미륵신앙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주 운수사, 하선의 운수사도 있고, 익산의 미륵사, 부여의 간촉사, 김제 금산사. 이쪽이 미륵신앙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미륵불 신앙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쪽이 이상개혁이다. 그 다음에 실천수행이 뭐냐면 이쪽이 주로 오교 구산에서 구산이 많이 이쪽에 지리가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장흥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의 뿌리가 장흥 보림사, 뭐 이런 실상사 이렇게 이쪽에 구산이 많아요. 구산이 선종 계열인데 선종은 이렇게 학문 글씨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참선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직통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신라 시대의 이 구산은 지금 같은 운동공과 같은 겁니다. 엄청난 헌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실천, 그 사람들은 이 스승이 터득한 것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 실천 신앙이 아주 굉장히 발달된 게 구산인데, 이게 보니까 실천 수행이 많다. 그 다음에 절의와 구국. 이것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호남의 정신의 대표적인 게 이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면서 좀 현대식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아까 낙인 찍힌 사람은 호남 사람으로 보고 내 능력에 면역력을 키워서 치유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자생력을 갖추는 사람을 신호남인으로 봅니다. 신호남인. 그러니까 신호남인은 뭐냐? 바로 이런 마인드죠. 이런 마인드. 첫째,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제가 도대체 장보고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걸 다 이렇게 고민하고 계속 간통 해보니까 이미 이쪽에 백제 마하는 이미 글로벌 시대였어요. 글로벌. 이게 원래 그 조선술이나 항해술이 발달하는 쪽은 섬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섬이 많다 보면은 그 지역을 이렇게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갈 때는 조류가 빨라지고 뭐하기 때문에 이 건너려면은 자연히 조선술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한 때부터 백제 때부터 이미 이쪽 지역은 그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과 또 많은 나라들하고 교역을 했어요.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보고 아까 얘기된 사단법인 아까 두 개 조직 장보 기념사업회하고 장보 CEO 포럼을 통합해서 제가 지금 장보 글로벌 재단을 이제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첫 사업이 뭐냐면은 장보고 한상 명예전당 어들을 제정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한상들 가운데 모국의 경제와 문화 영토를 넓히는 데 공로가 있는 한상들을 당신이 오늘날 장보고요 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주는 예우를 하는 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 우리는 이미 글로벌이 아마 나중에 보시면 그 마고 할머니 다 보면 다 글로벌입니다. 이쪽은. 두 번째는 이쪽 지역의 주특기가 뭐냐면 개척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다를 건너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그게 이렇게 한 10번 가면은 5번이 표류하거나 침몰하거나 해난 사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 타는데 얼마나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배 이렇게 치잖아요. 다른데 육지에서 사고 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뭐 할 수 있잖아요. 배 사고 나면은 그대로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가면 그대로 죽죠 뭐. 더 이상 그 공포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해준 지금 같은 보험 상품이 있어서 보험 상품. 그게 뭐였냐면은 선종이 이쪽 조남 지역을 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은 간센보살 신앙을 가르칩니다. 간센보살 신앙은 불경의 여러 가지 경전 가운데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법화경에 나와 있는 다른 경전들은 전부 다 이게 수행에 필요한 건데 이 법화경의 대중불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구원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다를 건너거나 죽음에 직면하거나 모든 재난재에 빠질 때 그냥 불교를 믿지 않든 뭐 믿든 간센보살 이것만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러거든요. 이 체면이 이게 얼마나 당시 그 고대 사람들한테는 신앙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 지금같이 배가 무동력으로 가는 그야말로 돛하고 노소